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좀 큰 뉴스가 등장을 했죠. 일단 주말에 미증시는 뭐 만기, 그리고 반도체 부진의 하락을 보였는데,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죠. 뭐 업종별 큰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잠시 후에 좀 짚어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SK 하이닉스, 그 메가캡 실적, 그리고 PC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든 사퇴하고 맞물려서 업종별 수급 변화를 초래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는데, 그리고 대형주,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부진했잖아요. 오늘 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지난 주말에 많이 빠졌고, 특히 3일 동안 낙폭이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2년 만에 가장 부진했던 3일을 보였었거든요. 나스닥 100이라는 거는 나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미국에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뭐 대체적인 이유는 뭐 대부분 다 선거,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일단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압박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주 증시 보면 대만이 많이 빠지고 나스닥이 다운은 올랐는데 나스닥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 쪽이 대선 일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던 이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엔비디아 주가 이제 밀려 내려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55달러 부근까지 갔던 게 114달러로 빠졌고 ASML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1100달러에서 895달러 거의 20% 정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최대 피해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트럼프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죠. 오바마도 돌아섰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후보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바이든은 선거운동 재개한다라는 또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거는 아마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뛰려고 했는데 쫓겨나는 듯이 밀려나는 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명분, 자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 다음에 가족들하고 이제 참모들하고 이제 출구 전략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사퇴하는 그리고 이제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 사태 직후에 확률 베팅을 보면 트럼프가 60%대, 해리스가 지금은 31%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트럼프가 60이거든요, 베팅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다 합치고 트럼프를 딱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점차 제 생각에는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50% 전후까지 만약에 트럼프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에는 또 다른 어떤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합산 베팅이 얼마나 될지 이건 지지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누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베팅하는 건데 일단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요거는 오늘 밤에 보면 또 달라질 거예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따른 영향 관련된 보도 이제 아직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뭐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긍정론 상하원을 공화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좀 무리한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 뭐 분리가 됐을 때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부정론은 불확실성이 확대했다. 차라리 한쪽으로 딱 결정이 돼버리면 투자들이 그쪽으로 쏠려서 뭐 업종이고 뭐고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또다시 어떤 이제 균형이 잡힐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쏠린다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방향 잡기 어렵다. 이런 어떤 부정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투자자들 또는 분석가들의 반응을 좀 종합해 보면 아직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주장. 그렇지만 이제 상하원이 분리되면 위험 자산이 긍정적이었다. 과거에 미국 이제 상하원 분리됐을 때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내 0.5%포인트 금리가 내려갈 거고 이거는 신흥국 외환시장이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 때문에 하락한 종목들 여기서는 뭐 태양광, 전기차 이런 거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주식시장에 한동안은 혼란스러울지도 몰라.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전통적으로 보면 그 연임을 앞두고 있는 연임에 도전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주식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긴 했거든요. 하반기에. 근데 이제 그만두는 그러니까 임기를 맞춰서 나는 더 이상 후보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얘기냐면 그 대통령 후보를 사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연임해가지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는 주식시장이 좀 부진한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 어느 쪽에 속하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뭐 자기 정권 재창출을 노린다면 이제 주식시장 강한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이든 입장에서 레임덕 상태가 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변화가 좀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도한 경우가 한 번인가밖에 없었거든요. 작년도 이제 연말 이후에는. 근데 그 두 주 연속 매도한 것도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뭐 4,500억이고 그 다음에 1,0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9천억 원 이상 매도한 사례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데다가 일단 이제 매도로 나올 거냐. 근데 그걸 보려면 외국인들이 일단 지난주에 매도했던 거는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9,100억 매도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이 900억, 9천억이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한미반도체 합치면 거의 1조 원 정도가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을 유난하게 팔았다는 건 외국인들이 정치적 상황에서 반도체 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봤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거는 그 중장기 자금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자금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분류하는 게 미국계 자금은 장기 자금이 많다. 그 다음에 유럽계 자금은 한 번이,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빠져나간 건 아마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만 매도했던 거는 이게 매주 해외 쪽 자금 데이터는 수요일 날 끊고 목금을 반영을 아직 덜 한 거라 그 이유를 또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 뉴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는지 특히 이제 반도체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61선 딱 맞닿아가지고 여기서 돌리네 마네 이런 자리이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해서 중요한 지지선 121선까지 기아 같은 경우 밀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항 맞고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 맞고 빠졌다가 낙폭을 다시 만회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LG에너지 솔루션 잘 보면 20주선이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20주선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거는. 근데 이번 어떤 계기로 이제 20주선까지 또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은 좀 다시 밀리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닥은 지난주 목요일이 차트상 바닥을 친 것 같은 모양이 나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봉에서 보면 120주선을 이제 견뎌냈고 그렇게 되면 특히 지난 주말에 그 미증시가 부진했고 코스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돌아섰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보통 그런 차트가 나올 때 1,000종목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는데 1,000종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하락 막판에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좀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형태에서 이제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목요일에 바닥을 친 것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장에서 이제 넉넉하게 목요일 저점 위에서 아주 넉넉하게 어떤 이제 방어를 해내는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목요일 지지선에서 상당히 방어를 해낸 상태가 이틀 정도 지속이 되면 코스닥은 지난주 목요일에 그냥 바닥 친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로점에 주요 종목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7월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이건 고점 대비 하락률이지 7월 낙폭이 아닙니다. 그래서 7월에 5% 미만으로 고점 대비 빠졌다라는 거는 그 종목은 이번 달에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 주로 이제 10% 이상 빠진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뭐 반도체주, 다음에 카페24 같은 어떤 종목들, 자동차주, 뭐 항공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낙폭주들의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열하는 종목 중에 3분의 2 정도가 오늘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시장이 어떤 악재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종목 가지고는 안 되고
3분의 2 정도가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시장이 벗어난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사이클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낙폭이 확대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바이든이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시아의 반도체주들의 어떤 반응, 그러니까 바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뭐 어떤 뭐 중요하다 이런 측면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저게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대만과 우리 증시의 반응을 좀 봐야 되고, 특히 코스닥은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을 친 거냐, 그런 그러니까 저점을 쳤다라는 믿음이 나오면 대기했던 매수세가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돌아서는지, 일단 뉴스를 본 거라서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번 주에는 메가캡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또 금리 PCE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이미지고 실적과 금리는 긍정적인 이미지고 일단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는지. 근데 이게 바이든 사태가 또 대선 뉴스를 또 한동안 휘저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뉴스가 좀 짬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쨌든 뉴스량이 어떤 형태로 증가가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이 사실은 이게 추세적으로 돌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게 어제 본 뉴스 중에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몸집만 불어났다. 그래서 이제 지수는 2007년 하고 7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예, 2007년 7월하고 똑같은데 그때 당시 시가총액은 100조 원이었는데 지금 400조 원, 4배나 증가했다라는 거죠. 근데 상장사가 70%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외부에서 종목들이 들어오니까 지수는 똑같은데 시가총액만 커진 상태. 이게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은 계속 똑같이 밥을 하는데 숟가락이 갑자기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편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건 현상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사이클에 투자를 한다든가 수급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지금은 예탁금이 크게 늘어났다라면 개인들 종목으로 가게 되지만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의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코스닥을 뭐 너무 안 좋아 나빠 이런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의 트렌드가 이런 거니까 이런 거에 좀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굵직한 뉴스가 나와서 반응 보고 나서 또 이제 바이든 관련된 이슈는 또 많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좀 필수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